호치민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구찌 지역. 숲속에 감춰진 비밀 통로다. Xưa mình lên xuống địa đạo mình đi bằng con đường này. 베트남전 당시 베트콩의 비밀 요새였던 구찌 땅굴이다. 구찌 땅굴은 총 연장 200km에 최대 수용 인원이 15,000명에 이른다. 야에는 지상과 다름없는 생활시설 주어져 있다. 병원 시설까지 마련해 놓았다. 당시 베트콩은 이곳을 거점으로 게릴라전을 벌였다. 베트남 전쟁은 일정한 전투지나 전선이 없었다. 밀림과 들판, 마을과 시가지, 예고 없이 출현하는 적과 어디서든 전투를 벌여야 했다. 적과 암조차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이러한 전략 전술에서 한국군은 어떻게 싸웠는가? Không biết, tôi biết mấy bạn nữa không biết, nhưng mà bị Hàn Quốc thì nó có cái này này. Về cái đánh ấy thì tinh thần là hăng hơn là quân chư hầu khác. I must tell you that never has it crossed my mi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e defeated. 베트남 전선을 통해 세계에 빛난 한국군의 전술과 전투력을 조명한다.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이 우리 군의 발전에 미친 영향력을 밝힌다. 호치민시의 독립군 1975년 통일 이전엔 남베트남의 대통령 관저였다. 베트남 전쟁 당시 모습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패망 직전까지 남베트남의 대통령이 직무를 보던 곳이다. 지하에는 아직도 군사시설이 남아있다. 통신시설과 암호 해독 장비, 우방국과 연락 취하던 시설들이다. 전쟁 상황 시도 관광객이 공개되고 있다. 시 지도에는 우방국으로 참전한 각 나라의 군대 주둔지와 병력이 표시되어 있다. 그 한국군이 배치된 지역은 주로 일본 도로를 끼고 있는 해안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해안 지역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아주 노른자 위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제대로 장악이 안 되면은 남베트남 정부의 권力기반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국군은 1964년 9월 파병 이후 베트남 남부에서 중부 지역에 이르는 주요 요충지에 주둔했다. 내륙 산악 지역에는 주로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주둔했는데 이 지역 베트콩을 효과적으로 소탕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관할 지역 베트콩을 먼저 평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만큼 한국군 주둔 지역은 전략상 요충지였다. 베트남 남부에서 북부까지 이어진 일본 국도, 베트남 교통의 축이자 국토 생명선이다. 한국군은 주로 이 일본 국도 주변 지역에 주둔하며 당시 베트남 전쟁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다. 베트남 남부 카누아성의 디엔칸 지역, 백마부대 30년대 파견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이곳 30고지를 중심으로 모두 4개 중대, 1개 포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여기가 저기 3중대가 있었고, 그렇죠. 2중대가 저기 지금 저기 저 나무 많죠? 아, 예, 중간에. 예, 지금 나무 많은데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죠. 예. 이 디엔칸 지역은 부락이라든가 촌락을 확실히 우리가 장악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 일본 도로가 베트콩의 수중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 이 보급로라 병참선이 차단되는 이러한 것에 초점
초점을 두어 가지고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디엔칸 마을은 우리 통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52 포병대대 찰리 포대가 주둔하던 곳이다. 제 기억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총자석이에요. 그렇죠. 청자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총도 이쪽으로 쏴가지고 이쪽으로 나간 거, 여기까지 나간 거 아니에요. 총자석이에요. 이거는 사람. 당시의 전투 흔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파병 한국군은 적과 맞서는 한편 열악한 환경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작전지와 주둔 지역 자체가 위협이었다. 말라리아와 독충, 거머리와 물을 피하고 최소 하루 5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 더위만 이겨내야 할 적이었다. 한국과는 다른 기후와 지형 조건은 작전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명령 나가다가 갑자기 사지가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이게 지나는 것처럼 몸하고 온몸이 손가락이 지가 나도 아픈데 팔하고 다리하고 몸이 뒤틀리니까 그걸 뇌복지까지 가겠는데 어떻게 해? 그래 같이 가는 전우들이 내 소총, 배낭, 물통 뭐 전부 다 이 직감을 해도 무거운데 내 걸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저 군대라는 거는 전우회고 단체고 한 사람이 나고 되면은 그 소대원의 그 전투력이 그냥 지장이 있어요. 백마의 52 포병대대 찰리 포대 주둔지. 여기 이제 묶어가지고. 당시민들이 쓰던 물품을 발견했다. 이게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요게 이제 그 정보로 썼어요. 밤에 불 켜는데 많은 거로. 그럼 한국군이 사용하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시레이션 그거 겉박지. 병들의 식량으로 이던 시레이션 봉지다. 글자가 영어로 보일 거죠. 여기 보이죠? 까맣게 쓴 게. 한국군 장군한가요? 예, 틀림없습니다. 짱그란 이 쇠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밟아도 끄떡없어. 주둔 한국군이 사용한 정글화였다. 오랫동안 땅에 묻혀있다 최근 도로를 내면서 노출된 것으로 보였다. 파병 초기에는 무기와 전투장비도 열악했다. 1967년에야 16소총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구식 M1 소총으로 전투에 나가야 했다. 통신장비도 구식 무전기를 써야 했고 일부 화력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야 했다. 특히 미군의 헬기 지원 없이는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실정이었다. 이 같은 열악한 전투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파병 초기부터 기대 이상의 전과를 거두었다. I covered 4 combat operations with them, which meant going out in helicopters, making combat assaults, and going on patrol and being in the field with them. Then and now, I would say that the South Korean soldiers were arguably the best combat soldiers in Vietnam. 1965년 10월 맹호부대의 파병에 이어 1966년 9월엔 백마부대인 제9사단을 베트남 전선에 증파한다. 미국의 요청과 함께 한국에서도 5만 명까지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4차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4차 파병은 한국군의 뛰어난 전투력을 인정한 결과였다.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진 파병 한국군은 명실공히 군단급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차 파병 이후 한국군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장비 현대화가 진행된다. 그 후에 이제 국내도 그게 이제 다 국내 생산해가지고 그 월남에서 가져온 그걸 모델 해가지고 다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뭐 사소한 뭐 개인 장비의 변화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 중요한 그 기동 장비가 많이 교체되고 우리 전력이 뭐 획기적으로 증강이 됐죠. 베트남 전쟁은 한국군의 무기 현대화와 방위산업 발전, 군의 총체적인 전력 증강을 위한 판이었다. 나아가 당시 한국 안보에 관여했던 미국의 군사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자주 외교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나짱.
이곳 역사박물관에서 북한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알려주는 자료를 발견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살포됐다는 삐라다. 북한의 심리전 요원들이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을 도와 심리전 활동을 했다는 증거였다. 베트콩군과 북베트남군에게 북한군이 한글 교육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단시간 동안 배운 베트남군들이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선전문의 내용들은 북한군이 작성한 것이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4차 파병이 이루어지던 1916년 당시는 베트남 전쟁이 점차 격해지던 시기였다. 주변 공산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게릴라전을 벌이며 남베트남 각 지역을 공격했다. 당시 게릴라전 최대 거점이었던 구찌 땅굴. 이것은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시를 위협하는 거대한 요새였다. 같은 땅굴이 이 지역에만도 수백 개가 넘었는데 각 땅굴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다. 통안구가 되어 있네요. 그냥 동굴이라고 해서 그냥 대피만 하는 동굴이 아니고 동굴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총안구가 있습니다. 안에서 관측을 해서 사격을 하는 거죠. 동굴을 찾기 위해서 접근하는 병력들이 불의의 사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찌 땅굴은 프랑스 식민 통치 시대인 1940년대부터 파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휴를 확장하고 거점으로 삼았다. 지지역 베트콩의 지하 사령부다. 여기는 정규군, 네. 정규군이고 네. 지방 유격대고 네. 여기는 민간인, 여기는 지방 유격대. 네. 당시 한국군이 상대한 적군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흔히 베트콩이라 부르는 유격대, 호주 지역에서 동한 지방군, 남베트남에 파견된 북트남 정규군이 그것이다. Thì nhờ cái đường sơn đó thì các cái đơn vị của tôi, trong đó có một đơn vị tôi là hành quân miền Bắc vào miền Nam. Mà lúc này có thể nói là quân đội ở Việt Nam á, là ở miền Bắc á, là coi như là có thể nói là hậu phương lớn của miền Nam. Lúc này là tất cả nhân tài vật lực của miền Bắc đều dốc vào Nam. Có cái đường ngang để mà đánh đường này ta lại tắt sang đường kia. Đấy. Và có một cái đường ống dẫn dầu, tức là từ miền Bắc vào dẫn dầu cho đến tận cùng miền Nam. Cái đó là vĩ đại nhất. Dẫn dầu đấy, tiếp xăng dầu vào đấy đấy. Đấy là cái đường bộ Hồ Chí Minh nhá. 북베트남에서는 호치민 루트를 통해 전쟁 기간 내내 무기와 함자를 남베트남에 공급했다. 호치민 루트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의 국경을 타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 인근까지 이어진 비밀 군사 수송로였다. 연결지까지 합쳐 총 2,000km에 달하는 이 호치민 루트를 통해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국지뿐 아니라 해상에도 군사 수송로가 마련돼 있었다. Chúng tôi đã chuyển toàn bộ vũ khí từ ngoài Bắc vào Nam, chuyển cán bộ chiến sĩ từ ở ngoài Bắc vào Nam theo cái đường mòn Hồ Chí Minh trên biển, đường mòn Hồ Chí Minh trên biển. Và chúng tôi còn một lực lượng nữa là lính thủy đánh bộ hải quân. Lính thủy đánh bộ hải quân chúng tôi thường nói là công nước. 호치민 루트를 통한 북베트남의 지원과 베트콩의 게릴라 전술은 전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베트콩은 민간으로 위장하거나 전투 뒤 마을로 숨어들어 조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우선 적을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전투 현장이 아니고는 적을 사살 못한다는 제네바 협약의 규정 때문에 전투는 더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한국군은 각 병과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산호화성의 빈투엉 지역. 이것은 십자성 부대로 알려진 백군수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이다. 주둔 당시의 초소가 남아있다. 최종호라고 써있네. 뭐라 그래요? 1968년 6월 10일 너무 먼 아직도 주둔 한국군 장교의 이름이 선명하다. 중대장 최종호라고 써있네. 파병 한국군이 빛나는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수품 보급을 담당한 십자성 부대의 보급 작전에 힘입은 바 크다. 전선이 따로 없던 베트남 전쟁의 위험을 흡수고 십자성 부대는 차량과 병력, 이 수송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베트남전을 통해 축적된 수송 작전 능력과 전투 부대와 지원 부대 간의 협조 경험은 이후 한군의 종합적인 전투력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십자성 부대에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니누아 지역. 이곳에는 보병치 구사단 백마부대 사령부가 주둔해 있었다. 현판이 걸려있던 사령부 정문 기둥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준다. 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영내는 황목으로 변해 있다. 백마부대 주둔 시부터 인근 마을에 거주해온 주민의 안내를 받았다. 건물 잔해가 남아있어 이것이 한국 주둔지였음을 말해준다. 이거? 여기는 문이었어요. 양쪽에 꽃을 심었거든요. Từ con núi này sát chân núi đây nha, là khu vực này là đóng nè, đi miết tới chỗ này, tới cái bậc này nữa là khu chỉ huy đóng, mà trong này lại đây là khu khi bộ tư lệnh đỡ 3 lá cờ, 6 lá cờ của nó nè, 6 lá cờ. 기팔. 백마부대 사령부는 1966년 9월부터 1973년 3월 출시까지 이곳에 주둔했다. 그동안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 등 많은 전과를 올려 천하무적 백무대의 전설을 남겼다. 주둔하는 곳마다 평을 정착시켜 나갔던 것이다.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마다 평화를 심었던 당시처럼 지금 이것은 평화스러워 보인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당시 주월 사령관의 지시 아래 철저히 양민보호 우선 작전을 수행했다. 자유를 갈망케 하는 국민들에게 자유의 참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뜻을 둔 거예요. 그래서 최명신 사관이 이제 그 훈령을 만들었는데 아주 멋있는 훈령을 만들었죠.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이건 아주 굉장한 그 훈령이죠. 양민보호 우선 작전은 일부 우박의 우려를 낳았지만 한국군은 양민보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갔다. 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체험한 한국군의 인도주의가 작용한 것이기도 했다. 전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은 아직도 한국군이 베푼 온정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Có mấy rạp bát to nữa, cả hàng quân tới tập đó ăn chơi nhậu rồi dân ở đây là dân lúc này cũng vất vả rất khổ, nhưng mà nhờ cái sự mà qua đây là nó luôn cái người mà hao tổn không có, ở gần không có. 나아가 한국은 베트남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분리 및 설작전을 수행했다. 민간인 속에 숨어있는 베트콩을 대민신민을 통해 분리하여 속으로 격리시킨 이후 군사작전을 통해 베트콩을 섬멸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민을 보호한 뒤 베트콩과 전투를 한다는 양민보호 전략의 일환이었다. 월남의 메스코 밀각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군의 인도주의적인 그 모습에서 우리가 과거의 프랑스군이나 일본군들이 잔악성이 아닌 이런 인도주의적인 면을 발견했다. 우리 한국군을 우리가 사랑하자, 지원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따이한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베트콩의 주 활동 무대는 농촌 지역이었다. 따라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콩과 농민을 분리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미군은 1962년 2월부터 주민을 전략지점으로 이주시켜 재배치하는 전략촌 계획을 수행했다. 공산 세력이 촌락을 근거지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미리 방지해 공산 세력을 고립화시키자는 목적이었다. 전략촌 계획은 초기에는 성공을 거두지만 실적 위주의 무리한 추진으로 주민의 불씨를 낳게 되고 결국 1964년 2월에 중지됐다. 한국군은 미군의 전략촌 대신 중대기지 중심의 안전지대를 구성했다. 산속으로 들어간 베트콩이나 피난민들이 스스로 찾아와 정착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주고 그를 보호한다는 전략이었다. 대대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베트남 주민들의 처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계획이었다. The Koreans, better than anybody else, understood that if they didn't have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 the villagers, that the whole thing, it didn't matter. So I think that's why their pacification efforts were so good, because they understood the Vietnamese culture better than we did. 호아다 지역의 1번 국도. 이것은 1967년 설에 백마부대와 맹호부대 합동해 오작교 작전을 펼친 곳이다. 오작교 작전은 뚜이호아에서 송카우에 이르는 1번 국도 주변 지역의 베트콩을 소탕해 중부 해안 지역의 평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작전은 2단계로 실시됐다. 1단계는 백마부대가 뚜이호에서 북진하고 북쪽의 맹호부대가 송카우를 시작으로 남진해 중간 지점인 호아다에서 만난다는 것이었다. 2단계는 작전 지역 내 적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전 당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1번 국도는 곳곳에 베트콩이 출몰해 도로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966년부터 미군 제101 공수사단이 뚜이호아와 귀넌 사이의 베트콩 점령지대에서 작전을 실시했지만 패만 거듭했다. 오작교 작전이 실시되기까지 1번 국도는 연합군의 완전한 관리 아래 놓인 적이 없었다. 한국의 오작교 작전은 많은 무기를 도획하며 성공리에 끝났다. 판장에서 귀년까지의 400km 참선을 연결하고 8,400평방킬로미터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 작전에는 미군들도 중대까지 파견되어 한국군의 작전을 참관했다. 세계 외신들은 이러한 학교 작전을 크게 보도하게 된다. 베트남의 한 언론은 한국군을 배워라는 설까지 실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의 전적비에는 작전 경과와 전과를 기록한 비문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쪽에 판이 있었고 저 뒤쪽에 설명문이 있었어요. 그 설명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시멘트로 대신 보강을 했네요.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하면서 비문이 제거된 것으로 추측됐다. 인근 마을을 찾았다. 주민들 전적비의 비문으로 보이는 비석이 마을 길에 묻혀 있다고 했다. 오작교 작전 전투 기념비의 비문이 분명했다. 주민들의 도움을 얻어 비문을 파내기로 했다. 마을의 장정 대부분이 동원됐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남짓 비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베트남으로 쓰여진 오작교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Trong cuộc hành quân, chiến thắng vẻ vang trong cuộc hành quân. On An Chang Kyo, Cộng hòa
đem lại cho dân tộc Việt Nam sự an cư, quân đội Cộng hòa Đại Hàn đã hoàn.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베트남 정부에서 어떤 역사적 의무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보내준다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부작교 작전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대기에 과시한 쾌거였다.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의 위상은 물론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여준 작전이었다. 베트남 중부의 푸카 지역 호아이엔 마을. 이것은 일명 제구대대로 불린 맹호부체 1년대 3대대 본부가 주둔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서 맹호사단 1년대는 베트남 전선에서 이제까지 한국군이 시도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전술을 선보인다. 야간 침투 공격이 그것이다. Làng Hòa Hiệp ý, thì là đánh ở chỗ nào? chỗ này 1966년 2월 16일 밤 맹호사단 1년대 구중대가 이 지역의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해 야간격을 탄핵한다. 낮에 충분한 휴면을 취하고 평소 정찰로 익혀두었던 목표 지점에 침투해 적을 공격한 것이다. 산으로 일개소대를 침투시키고 일개소대는 그쪽으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한 10m 정도 돼요. 그 하천으로 침투를 시키고 그다음에 침투가 완료된 다음에 중대 일개소대를 끌고 직접 인솔의 정로로 제가 들어갔어요. 진지에 우리 중대 배속 4.2인치 조명탄을 밝히고 주황과 같이 이렇게 밝히고 이제 돌격을 해서 거기서 한 30명 정도를 전부 우리가 사살하고 포로 하고 이렇게 됐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베트남전에서의 밤은 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전율처럼 돼 있었다. 하지만 우방국 중 한국군이 최초로 야간 전투에서 전과를 올린다. 이후 한국군의 계속되는 야간 전투 승리는 전세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 교리를 순전히 우리들이 만드는 한국적인 전술 교리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미국식이 아닌 거, 우리가 개발한 거, 우리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들이 건의한 거, 대대장이 생각한 거, 이것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전술 교리를 적용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제구대대, 제구중대가 야간 침투 작전에 승리를 하니까 딴 중대, 딴 대대도 야간에 자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한국군은 야간 침투 전술뿐 아니라 수색, 경찰, 매복 등에 걸려 독자적인 관용 전술을 발전시켰다. 이 같은 전술로 적이 기지에 도달하기 전에 전 집결지에서 포착해 섬멸했다. 베트남에서의 야간 전투와 수색 매복 작전 경험은 당시 한국 DMZ 방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개선한 파병 장병들이 DMZ에 배치됨으로써 공비들이 일망타진되기 시작했다. DMZ 방어에서 북한군을 압도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전에서 시작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과 전술은 미군에 비해 의존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교리 발전을 마련할 계기가 됐다. 곧 한국 군사학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한국 군사학은 미군을 비롯한 자유우방 진영에 큰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대만은 1968년 5월에 군사학 교수단 파견을 요청한다. 이에 한국 군사학 교수단이 파견돼 대만의 영광급 장교와 장성에게까지 전술 교리를 가르쳤다. 자유중국 국방부로부터 각 군 본부, 그다음에 각 학교, 그리고 중요 부대 단입자 전부 강의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아주 병을 많이 받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1968년 자유중국의 한국학의 최초 수출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군의 군사학교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육군대학이나 국방대학원이나 또는 보병학교나 포병학교나 한국적인 전술 교리가 발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빈케 지역 따장마을, 이것은 맹호 기갑연대 본부가 있었던 곳이다. 맹호부대가 기갑연대가 사용했던 외 철조망을 철거해서 이쪽에 농민들이 넣은 것이죠. 맹호 기갑연대는 1965년 10월 최초 파월시부터 1973년 2월 수시까지 이곳에 주둔했다. 인근에 주둔한 남베트남군의 후방을 보호하고 이 일대를 평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둔지에서 한국식 우물을 발견했다. 통상 안 만들죠.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된 우물을 하지 못했어요. 이 방식은 한국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거 우물을 서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 우물을 농사의 농업용수로 공급을 위해서 지었다면은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면서 견고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우물도 기갑연대가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군요. 점차 사라져가는 한국군 주둔지의 흔적들. 하지만 이국 땅에서 보냈던 병영 생활을 지금도 전해주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라디오로 듣는 국내 소식은 장병들의 향수를 달래주었다.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의 위문 편지와 위문품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국내 가족과의 편지는 가장 큰 위안이 격려였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보름 만에 도착하는 편지지만 장병들에겐 가장 소중한 소지품이 되기도 했다. 우리 어머니는 정규 교육 제대로 못 받다 보니 자법도 다 틀려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편지는 나만 읽을 수 있다고 그걸 읽고 그 실제 어머니 편지 보면은 눈물이 있었어. 월남에 있을 때 보면 누구나 다 뭐 내가 변변한 애인 놔두지도 못하고 그래 파워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 받을 때는 내가 그걸 상에 포개도 넣고 작전 나갈 때마다 읽고 해가지고 결국은 막 안 걸 때까지 편지를 읽었다. 그래서 편지를 다 외워버렸다. 국내 연예인의 현지 부대 방문도 장병들의 사기를 시작시켰다. 연예인들의 공연은 작전과 전투에 지친 장병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무대는 일의 승리를 위해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추라이 지역과 호이안 지역에는 청룡부대가 주둔했다. 이 지역은 북베트남의 영향력이 거센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의 저항이 완강한 곳이었다. 추라이 지역의 동수원 마을, 이곳에서 한국군은 베트남 전선의 모든 군인들에게 한국군의 용맹과 전우의 어떤 것인지를 알린다. 여기 하나밖에 없대요. 1967년 2월 1일 청룡부대 파견소대가 이 지역에서 베트콩과 전투를 벌였다. 마을에서 당시 청룡부대와 전투를 했던 베트콩 출신 노인을 만났다. Hồi đấy thế ông là du kích ở địa phương. du kích ở địa phương ạ. 당시 이곳에 투입된 청룡부대는 북베트남군의 수상 침로를 탐사하는 미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Nó đổ cùng ở dưới đồng dưới đó, dưới đồng núi đó, dưới đó, đồng dưới nó mới tắn lên. Thì ở đây mới gặp quân địch, tránh không cho phát hiện lên nữa, không cho đưa lên nữa. Tức là đây đơn vị người ta đã. 청룡부대는 밀림 수색 중 10배 건너 적을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이 전투에서 부상병을 구하려다 총상을 입고도 적 8명을 사살하는 명을 보인 용사가 있었다. 희생 하사로 전투에 참가했던 지덕칠 하사였다. 지덕칠 하사의 활약으로 위기를 벗어난 소대는 아군 지원으로 적의 포위망을 뚫게 되고 당시 유일하게 헬기가 내릴 수 있었던 공동묘지로 급히 이동해 헬기 후송을 기다린다. 지덕칠 중사가 위생하상이었지만 지덕칠 중사를
제1분대장으로 임명해서 철수를 지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덕실 중사는 위생하사관 겸 제1분대장으로 이 지역으로 병력을 채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또 이 지역에서 다시 본인의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해서 다친 다른 동료부터 먼저 후송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늦게 후송됨으로써 출혈 과다로 전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8발의 관통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했던 지덕실 하사는 죽음의 순간에도 전우에게 순서를 양보했던 것이다. 전투가 끝난 뒤 지덕실 하사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태극무공 훈장이 수여됐다. 가병 한국군이 보인 살시성인의 군인 정신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1966년 8월 11일 뜨이와 지역에서 전개된 해풍작전 시 이인호 대위는 해병 1개 소대 병력을 이끌고 베트공이 숨어있던 동굴 수색을 벌였다. 수색 중 적이 던진 수탄이 갑자기 날아들었고 쇠는 절대절명의 위험에 처한다. 그 순간 이인호 대위는 몸을 날려 수리를 덮친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한 몸을 바친 것이다. 이 대위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화랑무공 훈장과 태극무공 훈장이 수여됐다. 미국 정부에서도 최고 등급인 은성무공 훈장을 수여한다. 거룩한 죽음으로 한국군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친 것이다. 목숨을 건 의기와 전우의 그 용맹과 순국의 충절, 이인호 소령과 지덕실 중사, 이들은 베트남 전투사에 한국군 불멸의 이름을 남겨놓았다. 베트남 전선에 심어놓은 그 용맹과 전우에는 참전 한국군 모두의 것이기도 했다. 흔히 짜빈동으로 알려진 빈동. 청령부대는 이곳 빈동에 벌어진 전투를 통해 해병대의 신화를 일궈냈다. 빈동 지역에는 청룡여단 제11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Nếu mà đây này, đây là cái chính đỉnh điểm, còn xung quanh nó là đều Á hết nè. Tất cả là xung quanh Á rộng hết. 청룡 제11중대는 이곳에 중대기지를 설치했는데 중대기지는 청야지대의 언덕에 자리 잡은 전술기지였다. 주둔 당시의 기지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Rồi trong tiếng hồ đây nó lanh đai nè, lanh đai nè. Đai hồ nó có cái đồng hồ đai nữa chứ. Nó có cái hồ dài nè. 중대 전술기지는 약 30m 높이의 언덕에 직경 200m에 300m 정도 크기의 계란형 구조를 가진 요새다. 가운데 중대본부를 중심으로 적정을 관찰할 수 있는 관망대를 설치했다. 그 밭으로 중화기 진지, 기관총 진지, 개인용을 원형으로 배치해 사방을 방어한다. 참호 사이는 교통으로 연결했다. 기지 외곽으로는 3중의 철조망을 둘러침으로써 적의 침입을 막았다. 각 기지는 사방 5km 범위를 통제권에 두었으며 기지 사이에는 야간 매복조와 수색대를 배치해 수대 간 연락을 취했다. 미군은 대대 단위로 기동을 해서 적을 찾아서 격파하는 그런 작전이 반면에 한국군은 중대가 일정한 장소에 주둔해서 그 지역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양민을 선마하는, 그래서 우군의 덕을 우군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작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대 전술기지가 처음 손쓸 당시 연대 단위로도 베트콩에게 기습을 당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청룡부대는 이곳 빈동 전투에서 한국군 특유의 중대 전술기지 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1967년 2월 14일 밤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 4천여 명이 빈동의 중대 전술기지를 공격한다. 빈동의 중대 전술기지는 슈라이 병장과 청룡부대의 포진지로 접근하는 뒷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점을 공략하려던
북베트남군으로서는 반드시 빈내 중대전술기지를 통과해야만 했다. 연대급 적을 맞아 청룡 11중대는 마침내 기지 내에서 육박전을 벌인다. 이곳이 자기 무덤이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고 각오를 하고 이 자리가 내 무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자 하고 대원들한테 독려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아침 7시 무렵 마침내 적은 퇴각했다. 사살된 적만도 243명, 한국군은 15명 전사에 33명 부상으로 베트남전 사상 중대단위 전투로는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일개 중대로 연대급 규모의 적을 물리친 대승리였다. 짜증 전투에서 적이 공격을 했다가 대패해가지고 퇴각하는, 말하는 산중으로 퇴각하는 이런 적을 이어서 한국 해병대와 미 해병대가 연합작전으로 적을 추격해가지고 울명문 제2산을 견멸시키는 이런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뭔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의 힘으로 승화돼가지고 전투를 우리가 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투 뒤 청룡 11중대는 당시 존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장까지 받게 된다. 빈동 전투는 한국군의 놀라운 전투력을 전 세계에 떨침으로써 한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던 것이다. 빈동 전투에 앞선 1966년 8월 휘감연대 제3대대 구중대가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투코에서 중대 전술기지 전략을 선보였다. 북베트남군 1개 연대와의 전투 끝에 500여 명의 적 사상자를 내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월남전에서의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매스컴에 타전이 된 거야. 미군과 월남군, 그리고 영국, 다른 태국, 이런 인접 국가에서 군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방문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도 67년부터는 중대 전술 기지라고 하지 않고 그애들은 파이어베이스, 사격 진지라고 파이어베이스라는 명칭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이제 방어 편성과 그런 전법을 갖다가 그대로 쓴 겁니다. 한국군의 중대 전술기지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미군은 두코 전투와 빈동 전투 승리 이후 중대 전술기지의 전술적 운영과 효과를 미군 전술에 적용하게 된다. 베트남 전선에서의 중대 전술기지 또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술교리 창출의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베트남 참전은 군의 발전은 물론 민족적 자주의식과 긍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베트남 중부의 호이안 지역. 이것은 베트남전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다낭의 외곽 방어 지역이었다. 호이안에는 1968년 1월에서 1972년 1월까지 청룡부대가 주둔했다. 한국군을 기억하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청룡부대. 청룡부대. 네, 청룡소대. 오케이. 청룡부대. 청룡부대. Họ cũng đoàn quần lắm, họ nồng nhiệt lắm vì tới bữa ăn đó, mình thoát cho họ ăn, cái tới hầu nó họ đi hành quân thì họ cũng vui vẻ lắm, không có một cái tiếng gì hết. Xa về đâu là mắt tướng kìa, coi như là chạy họ rút về nước, thôi ở lại đây rồi lồm ăn, chứ còn ở vô nó thì làm chung với họ, thì chung sống với họ, cô cũng như đệ gia đình đó thôi, thì họ về nước rồi mình ở về của mình lồm ăn cũng vui vẻ đó thôi. 청룡부대가 호이안에 주둔해 철수할 때까지 4년 동안 부대 식당에서 일을 한 주민이었다. 청룡부대 주둔지. 지금은 풀과 나무만이 무성하다. Vẫn đi đây vẫn không. Hầu nó lạnh chưa có nhà chị hết chứ, chỉ một cái bể đi. không, đến Hàn Quốc.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베트남 주민은 이곳에 주둔했던 한국군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Ra lính mình là vô hội giải. 파병 한국군은 자유를 지키며 참다운 군인 정신을 베트남 전선에 심어놓았던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은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며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 파병 한국군은 세계 전투사에 그 이름을 남겨놓았다. 남북 분단 상태인 한반도에서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으며 한국 사회를 발전으로 이끄는 탄탄한 바탕이 되었다. 베트남전 파병은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자 군 현대화를 위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 전선에서 이룬 한국군의 그 신화는 다시 세계 속의 한국군으로 계속되고 The fact that the communists won the war in Vietnam was a disaster for